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물리 처리를 담당하는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와 충돌 범위를 나타내는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에 대해 학습하고 오브젝트의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과 충돌했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는 오브젝트에 물리를 적용하고 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물리와 관련된 컴포넌트의 경우 리지드 바디 2D와 같이 뒤에 2D가 붙어 있으면 2D 게임 개발용, 리지드 바디와 같이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으면 3D 게임 개발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의 질량, 마찰력, 중력 개수, 물리력을 적용받아 위치, 회전을 변화시킬 것인지와 같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지드 바디를 추가하면 중력은 바로 적용되지만 물리력에 의한 이동, 회전, 마찰력과 같이 다른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 오브젝트의 충돌 범위를 나타내는 콜라이더 2D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실습과 같이 리지드 바디만 추가되어 있을 때 중력은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는 오브젝트의 충돌 범위를 나타냅니다. 충돌 범위의 생김새나 특징에 따라 박스, 서클 등과 같이 앞에 이름이 추가로 붙습니다. 2D 콜라이더는 박스, 서클, 엣지, 폴리곤, 캡슐, 컴포짓 이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박스 콜라이더 2D는 사각형 모양의 충돌 범위를 나타냅니다. 오프셋은 충돌 범위의 중심점, 사이즈는 충돌 범위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림과 같이 충돌 범위가 꼭 오브젝트와 동일하게 설정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게임에 따라 더 크거나 작게 설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프셋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중심점을 바꿔서 다른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클 콜라이더 2D는 원 모양의 충돌 범위를 나타냅니다. 오프셋은 충돌 범위의 중심점, 라디우스는 반지름 크기를 나타냅니다. 중심점과 반지름만 있으면 충돌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콜라이더 2D 컴포넌트 중에 연산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엣지 콜라이더 2D는 처음 생성하면 직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포인트 변수에 보면 사이즈로 점의 개수를 변화시키고 엘리멘트 값을 조정해서 점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의 개수를 늘리고 점의 위치를 바꿔 언덕길과 같은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엣지 라디우스 값을 조절해서 선의 두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곤 콜라이더 2D는 텍스처의 모양과 비슷한 형태로 충돌 범위가 생성됩니다. 세밀한 충돌이 가능하지만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거나 포인트 정보를 수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엣지와 마찬가지로 포인트 정보를 수정해서 이 선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캡슐 콜라이더 2D는 캡슐 모양의 충돌 범위로 주로 사람 형태의 캐릭터에 많이 사용합니다. 디렉션을 이용해 둥근 캡슐이 좌우에 있을지 위아래에 있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포지트 콜라이더 2D는 다른 충돌 범위와 다르게 여러 개의 콜라이더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컴포지트 콜라이더 2D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로 묶고 싶은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들을 컴포지트 게임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컴포지트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부모, 그 외에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자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게임 오브젝트의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에 보면 used by composite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체크해서 활성화해 줍니다. 결과를 보면 그림과 같이 충돌 범위가 하나로 묶여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게임 오브젝트가 충돌하기 위해서는 두 오브젝트 모두 충돌 범위를 나타내는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 중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가 물리 처리를 담당하는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플레이어 오브젝트는 이전 시간에 배운 게임 오브젝트 이동에 쓰였던 오브젝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거기에 리지드 바디 2D와
콜라이더 2D만 추가하였으며 중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그라비티 스케일을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코드도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동 코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와 부딪히는 장애물은 콜라이더 2D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두 오브젝트 모두 콜라이더 2D를 가지고 있고 플레이어가 리지드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오브젝트가 충돌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돌은 가능한데 그림과 같이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에 있는 무브먼트 2D는 이동을 하려고 하고 이동이 끝난 다음에 오브젝트와 충돌되기 때문에 다시 밀려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이동하기 위해선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하지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춰라, 계단은 한 칸씩 타고 올라가라, 경사면을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라, 내리막길을 내려갈 땐 빠르게 미끄러지듯 내려가라와 같이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동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것을 검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물리에서 하는 일입니다. 리지드 바디 2D를 이용해 물리 처리가 가능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같은 게임 오브젝트에 포함된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트랜스폼은 모든 게임 오브젝트에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소문자로 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모든 컴포넌트는 10번째 줄과 같이 get 컴포넌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리지드 바디 2D라는 컴포넌트를 get 해라, 얻어와라. 나와 같은 게임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리지드 바디 2D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권장하는 사용은 6번째 줄과 같이 같은 타입의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 해당 변수의 get 컴포넌트로 정보를 얻어오고 22번째 줄과 같이 해당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문자 트랜스폼을 사용하는 것 같이 리지드 2D라는 걸 쓰게 되면 나랑 같은 게임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에 접근했다 라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리지드 바디 2D 클래스에 있는 벨로시티 변수는 방향과 속도를 나타내는 속력 변수로 속력을 설정하면 리지드 바디 2D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이동 함수를 해당 속력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지금은 장애물 앞에 부드럽게 멈춰서 더 이상 뚫고 지나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코드를 사용하려면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와 아이템이 부딪혔을 때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획득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다든지 플레이어와 적이 부딪혔을 때 적을 밀친다거나 플레이어의 체력이 깎인다거나 이런 오브젝트가 충돌했을 때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니티에서는 두 오브젝트가 충돌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충돌과 충돌 이벤트 함수가 둘 다 호출되는 이벤트 함수는 onCollision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onCollision enter, stay, exit 총 3개의 함수가 있으며 onCollision enter는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1회 호출됩니다. onCollision stay는 충돌이 되고 있는 동안 매 프레임 호출이 됩니다. onCollision exit는 충돌했던 오브젝트가 떨어지는 순간 1회 호출이 됩니다. 현재 코드에서는 벽을 표현하고 있는 월이라는 오브젝트에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벽의 색상을 바꾸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onCollision enter가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설정한 색으로 오브젝트의 색깔이 바뀌게 될 것이고 onCollision exit를 하게 되면 이 벽의 색상이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라이트 월의 경우에는 파란색을 설정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순간 파란색이 되고 다시 떨어지면 하얀색이 됩니다. 버텀 월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부딪히는 순간 노란색이 되었다, 떨어지면 다시 하얀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콘솔 뷰에 보시면 부딪히는 onCollision stay에 있는 상태일 때 이 디버그 로그가 계속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로그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프트 월에 부딪히면 빨간색, 탑 월에 부딪히면 초록색으로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두 오브젝트가 서로 뚫고 지나가는데 대신 충돌되는 순간에 호출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onTrigger라고 부르는 함수이고 onTrigger enter2D, onTrigger stay2D, onTrigger exit2D가 있습니다. onCollision과 마찬가지로 onTrigger enter2D는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한 번, onTrigger stay2D는 충돌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몇 프레임, onTrigger exit는 충돌이 끝나는 두 오브젝트가 떨어지는 순간에 한 번 호출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에 접근해서 그 다른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 정보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move 오브젝트라는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를 만들었고 이 move 오브젝트에 있는 .get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 이 move 오브젝트라는 친구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 접근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접근해서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꾼다 라는 뜻이죠. 본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move 오브젝트라는 이 오브젝트의 색깔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stay가 되는 동안에는 move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해당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꾸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xit를 하게 되면 move 오브젝트의 색상과 위치를 다시 원위치 시켜 놓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트리거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레프트 틸트와 라이트 틸트라는 곳에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 이벤트에 보면 move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sun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레프트 틸트, 라이트 틸트는 이 하얀색 동그라미이고 sun이라는 오브젝트는 여기 위에 있는 이 태양 모양의 sun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이 동그란 원과 부딪혔을 때 이 태양의 정보가 바뀐다라는 뜻이죠. 게임을 실행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와 부딪히게 되면 태양이 까맣게 변하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원과 부딪히게 되면 태양이 까맣게 변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물리와 관련된 리지드 바디 2D와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오브젝트가 충돌했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함수 onCollision, onTrigger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